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와, 7월 진짜 뭐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펑펑 터집니다. 다들 보고 오셨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 대선 후보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대선이 11월 5일이거든요. 100여일 남아 있습니다. 107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경선을 마치고 대선 후보에 이제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100일을 앞두고 이렇게 사퇴하는 건 미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최근에 몇 개가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증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중심에서 우리가 봐야 된 부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 오늘 좀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뉴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시죠. 만약에 바이든 후보의 사퇴 이슈가 없었다면 일단 시장은 아마 글로벌 보안 우려, 글로벌 사이버 대란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전부 블루죠. 올 블루입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슈가 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그 공포의 그 화면, 블루 스크린, 뭐 작업하다가 갑자기 블루 스크린 뜨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전 세계 850만 대에 발생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윈도우즈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어떤 업데이트 문제였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약간 반도체는 좀 엎친 데 덮친 격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데 이런 기술주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2.6% 추가로 하락하면서 $120를 하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바이든 사퇴 이슈가 들어간다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들과 바이든 사퇴 배경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역시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사퇴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 그 코로나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아직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좀 쉬고 있었는데 요양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한 3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X 트위터에 트윗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다음 대선 도전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로 보시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지할 뿐이지 이게 바로 그 후보가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경선을 좀 치러야 될 거고 민주당에서도 지금이 내가 나설 차례인가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들이 쭉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건 뭐 변동성입니다. 민주당 후보부터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후보가 다음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가장 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러면 이제부터 과연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온 건 이게 1차 TV 토론 이후에 어떤 지지율 격차를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여전히 이 둘 다 호각인 걸 보면 둘 다 싫다가 오히려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카멜라 해리스가 두 번째입니다. 42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43입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가 약 우위인 건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뭐 대세에 지장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40대 40에서 42대 43이라는 그 숫자가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카멜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는 정말 성격이 다른 후보예요. 일단 성별이 다르죠. 그리고 또 인종이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아시아계 흑인이에요. 인도계 쪽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들의 지지도를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그 중도 계층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건강 상태를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컸다면 카멜라 해리스가 들어온다면 또 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사람의 이슈는 뭐 정책 대결 이런 것보다 그 건강 이슈가 가장 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1964년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1946년생이고요.
20살 정도의 격차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전국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세론 여전히 확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뭐 지금 거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구국의 영웅으로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뭐 나라를 구했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 트럼프 후보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포기한 것에 대해서, 낙마한 것에 대해서 아마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해리스가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해리스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이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사법 리스크라고 했었는데 그걸 또 적극적으로 파고든다면 전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쪽으로 수혜주 찾고 이랬던 것들이 조금은 중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대세는 아직 트럼프지만 앞으로 이 변동성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럼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하나만 꼽자면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최근에 반등하려고 움직임을 가져갔던 것도 금리 인하보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 세다라는 관점에서 트럼프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금리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 높았는데 이게 또 이제 월요일 뉴욕 증시가 열리면 이게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여전히 트럼프가 대세다라고 한다면 금리의 하락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종목도 아니고요. 저는 지표 중에 하나로 금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내일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사퇴 이슈가 없었다면 이게 아마 메인 탑이 됐을 겁니다. 공포의 그 화면, 이 화면 다들 뭐 작업하다가 많이 보셨죠? 이 화면이 뜨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장하던 것도 다 날아가고요. 근데 윈도우즈가 850만 대가 이런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50만 대가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1%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잘못은 아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슈였다는 점에서 업데이트 이슈였다는 점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 급락을 했고요. 다른 보안주, 대안이 될 수 있는 보안주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트레이딩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기술주에게는 악재잖아요. 어쨌든 이슈가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저 반도체 쪽에 하락세가 좀 깊게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해서 반도체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인텔은 올랐었는데 간밤에는 인텔까지 같이 빠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그렇다는 점에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잘못도 아니라는데 반도체 기업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나요? 저는 그거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 뭐 글로벌 사이버 대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부딪히고 있고 악재가 쌓이고 있지만 반도체주 입장에서는 약간 좀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계속 필요하구나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 반도체 중심의 하락세가 최근에는 상승이 너무 강했다라는 점이 가장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차트 중에 하나가 또 그리고 추가로 봐야 되는 차트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입니다. 야, 차라리 비트코인이 오히려 안전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도 흔들리는데 라는 관점에서 좀 올라왔던 것도 있는데 최근에 하락하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자료는 비트코인은 또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또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구간으로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뀌네요. 계속해서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한번 볼게요. 뭐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3% 급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피셜이고요. 휴전에 따라서 이제 포로 교환도 하고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인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뭐 중동은 계속 중동이죠. 팔레스타인 전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또 간밤에 후티 반군을 또 타격했다는 기사가 7월 20일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총성이 계속 끊이지 않고 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유가에 대해서는 뭐 어떤 중동 불확실성을 놓고 상승 하락에 베팅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도 에너지주가 좀 같이 빠졌길래 간단히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는요. 일단 뭐 특징주라고 하기보다 특징 섹터 기술주 한번 정해봤습니다. M7, 테슬라 빼고 M6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랠리 온데간데 없이 다 같이 방향을 아래로 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좋아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실적 시즌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테슬라, 구글부터 시작해서 M7의 실적이 줄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시즌 앞두고 사실 조정이 나타나는 건 오히려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대치가 워낙에 높은데 그 기대치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리 반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월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가캡 테크들이 너무 그 가이던스가 너무 높아져 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데 그걸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골드만삭스에서도 이게 조금 뭐 웰스파고나 이런 쪽에서 뭐 1년 전까지 주가를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네요. 아무래도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얼마나 수익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물음표가 좀 찍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만 따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미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간 발등 찍힌 모양새가 나타났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수락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 뭐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쪽을 좀 더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머스크 CEO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사례가 돼버렸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마치 충성맹세를 하는 듯한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좀 진행이 됐었고 기부금도 계속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동안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가 될 뻔했다가 지금 또 해리스 후보가 전면에 나오는 과정에서 과연 이 종목이 저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원래는 민주당 수혜주였는데 발을 이제 트럼프 쪽으로 넣었다가 그러면 민주당이 갑자기 다시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 사람은 어디를 선언을 해야 되지?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대선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확실하게 베팅하면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 머스크가 되기 쉽다라는 생각으로 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특징주 하나만 간단히 좀 보도록 하죠.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엘리엇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예전에 현대차한테도 얘기가 있었고 과거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 때도 등장했던 그런 미국의 헤지펀드 회사죠. 거기가 개입하면 이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고 뭔가 좀 정책들의 전환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엇이 묻으면 스타벅스에 대한 주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스타벅스가 이번에 엘리엇의 어떤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그 공격적인 투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바닥권으로 내려온 스타벅스의 주가를 앞으로 쭉쭉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앞으로 잘 챙겨보는 것도 즐거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브리핑 뉴욕은 여기까지고요. 조은주 캐스터와 함께 시황 브리핑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달러 저금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요 공약들과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특히 관세 강화 공약, 향후 강달러로 계속해서 이끌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죠. 이에 외환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고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
재정 적자가 가중돼 강달러 현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1,300원 후반대에 등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채권 가격이 급등한 데에 따른 조정 흐름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0.09%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장기물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은 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함께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원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유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중동의 군사적 갈등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오랫동안 협상을 벌여왔던 이 휴전이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긴장감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고 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유가의 하방 압력 가해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저희 원자재 시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선물은 2% 넘게 빠지면서 3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차익 실현에 따른 매도세가 나타나는 모습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발 글로벌 IT 대란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이는 금값을 더욱더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은 선물도 2% 넘게 빠졌습니다. 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구리 선물은 지난주 금요일 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서 급락세 보였습니다. 이 밖에 다른 금속 선물도 모두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흐름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네, 오늘 뭐 새벽 3시에 전 깨 있었는데 네, 아, 진짜요? 네, 이거 속보를 저는 바로 봤거든요. 그래서 네. 와, 역시 이 주말이 지나가는 날에는 네. 편히 잘 수 없구나. 사실 저번 주말 지나가고 나서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한 주 만에 일주일 네, 만에 또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을 사실 그때도 그랬어요. 미국 증시 열리기 전에 이제 국내 증시가 먼저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고 오늘도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전망과 해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 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많이들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 전에 있었던 그 글로벌 보안 대란, IT 대란 요 얘기 먼저 해볼까요? 지난주 네.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마감 상황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미국 증시는 이제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3%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러셀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급하게 또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발 이제 영향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조금의 물음표를 가지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 사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더 내려와야 된다. 이제 여러 맞아요. 진짜 많은 인물들이 좀 제발 이제 내려와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려오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트럼프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들도 좀 있었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돈은 어디로 흘러가야 되지?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복합적인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차익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군요.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강한 흐름들이 나왔었던 쪽에서도 일부 조정 흐름들이 나왔고 물론 금요일장에 우리나라장에서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 이제 테마주라고 해서 뭐 마리아나라든지 뭐 재생에너지 민주당이 다시 좀 진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군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또 미국장에서는 또 그게 또 강력하게 뭔가 트리거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눈치를 보는 거죠. 오를 만큼 좀 올랐고 사실 좀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될 만큼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뭔가 또 색깔이 달라지게 됐을 때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건지. 원래 이제 대선 쪽에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뭐 이제 9월 달까지 좀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테마주들이 좀 들썩들썩거리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뭔가 이벤트가 터질 것이라는 그런 이제 시각적인 생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판도를 또 뒤집는 이벤트가 터졌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상당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뭔가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영역에 들어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소나기가 내려오고 있으니 증시 자금을 조금 이제 여유 자금을 늘려놓고 좀 관망을 해보자. 그런 심리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증시 자금도 지금 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렇다고 뭔가 실적주들이 막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됐느냐 그것도 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M7을 필두로 좀 많이 빠졌고 특히나 이제 기술주 위주로 조정이 나왔고 뭐 일부 비만이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사실상 이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급락도 했다가 또 급등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3대 시장의 흐름이지 않았나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글로벌 보안대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그냥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잘못으로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아무래도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고 고객사가 대부분 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객 수도 29,000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이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좀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크게 임팩트가 됐던 게 이제 항공 쪽에 이 시스템에 영향을 준 것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좀 들썩들썩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게임주들이 그와 연관된 클라우드를 하다 보니까 아예 뭐 접속이 안 된 거나 해가지고 이제 유저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여파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진통은 조금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재부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MS랑 이제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컴퓨터를 다 재부팅 해줘야 되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는 데까지는 좀 일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전망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0% 넘게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또 불확실성을 좀 유발을 했었고요. 아마도 바이든 후보의 사퇴가 없었다면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저희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게 많이들 바이든 후보 사퇴의 어떤 시장 영향력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얘기들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거 107일 전에 그렇죠. 이렇게 후보가 사퇴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그 나온 팩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좀 내용을 공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 이제 성명을 한 이 문서가 오픈이 좀 됐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기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무리를 짓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이슈가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바톤을 넘긴다라는 내용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지지 선언을 했죠. 네,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던 바였고 그다음에 이제 사퇴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쟁점 자체가 완전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후보만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진짜요? 네, 벌써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런 쪽의 얘기도 좀 일부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물음표가 조금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건강설이라든지 이런 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새벽부터 막 이렇게 둘러보니까 역시나 자산운용 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잠을 안 자고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막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셔가지고 막 글도 올리고 하던데 아무튼 이러한 사태에서는 사실상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들도 다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럼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떤 게 가장 좀 세게 부딪힐까에 따라서 이제 산업군들에 대한 테마적인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토요일 주말에 이제 피격 이슈가 있고 나서 트럼프 쪽으로 트레이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봤었던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사실상 3시 5분쯤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속보를 봤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그때는 마이너스 0.4에서 5% 빠지고 있었거든요. 급락을 했었더라고요, 단기적으로. 네, 하고 있었는데 그 이슈 있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다시 뚫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후보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또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러면 일단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트럼프 후보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보고 있는 그렇죠.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쪽 좀 올라가긴 했어요. 네.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움직임이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한번 차익이 나오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어디 쪽으로 아직까지는 좀 무게 중심추가 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항상 이제 쟁점은 어디가 좀 명확하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선을 잡아놓고 우리가 이 핑퐁핑퐁을 하는 거랑 이제 아예 모르겠는데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랑은 완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 대신에 만약에 민주당에서의 뭔가 반격이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가 이겼어 해서 지금 뭐야 한번 해볼만 할까? 약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또 투입이 될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대선 레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트럼프 후보와 이제 바이든 후보가 격돌을 했을 때도 그 대표적인 산업 수혜주들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이번에도 좀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테마성 그런 이 산업군들이 사실 실적이 베이스로 되는 산업군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매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해리스 후보 관련주들 이렇게 뭐 네이버에만 쭉 검색해 보셔도 네. 약간은 좀 그 생소한 종목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테마주 성격이 아직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과연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어졌다가 이게 그러니까 뭐 바이든 수혜주 혹은 뭐 민주당 수혜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재생 쪽으로 다시 이동하는지 이런 여부들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비트코인 바로 찾아보니까 비트코인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여전히 트럼프 대세로는 아직 그렇게 무너진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준비해 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략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이 가능할 텐데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해리스 후보가 실제로 대선 후보에 나오는 가능성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해리스 이외에 또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수혜주나 관련된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 일단 후보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트럼프 후보와 좀 격돌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좀 급하게 움직일 그렇겠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지금 관세라든지 감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붙고 있는데 사실상 그쪽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그 관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네. 공통적인 부분들을 저는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통적으로 붙는 게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과 이런 관세와 감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일부 겹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산업군들에서는 일단 좀 중심적으로 갈 확률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예 반대로 되는 이런 석유화학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완전 갈리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쪽에서는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바뀌는 거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겠지만 네. 이게 아예 기울게 됐을 때는 이게 산업적으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센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을 거고 과거에도 그런 상황일 때 주가가 뭐 30% 40%씩 빠졌었던 전례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이제 산업적인 부분으로도 요약이 되는 게 트럼프 후보 쪽이 여전히 강하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제 좀 베이스 스윙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됐을 때 수혜를 받는 쪽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되 그렇죠. 이제 리스크 해치 쪽으로 이제 민주당이 됐을 때를 감안을 하고 민주당이 이제 후보에서 굉장히 강해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같이 볼만한 산업군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 정치적인 테마성 매매를 하기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절대적인 넘버 위주의 산업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상 넘버 부분을 보시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으로 전력기기. 전 전력 인프라 부분들은 뭐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발표도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슈는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신규 산업군들이 됐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이번에 또 본토 타격했잖아요, 드론. 그래서 관련된 그런 이벤트가 터지면 에너지 쪽은 다시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연 석유화학 쪽으로 풀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재생에너지를 풀 건지 방법론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두 개를 하게 됐을 때 중요한 거는 전력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좀 안정성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말 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매주 또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약간 좀 피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기술주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기술주들은 조금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세배 반도체 이 종목이자 속설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 대비 30%가 빠졌고요. 많이 빠졌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QQQ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이제 3배짜리 ETF인 이제 TQQQ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15%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3~4% 정도는 나스닥이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제 하루에 뭐 0.5에서 0.7만 빠져도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하이닉스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데이터가 좀 나와요. 그리고 이 변수 포인트는 이제 첫 번째로 화요일 날 나오는 이제 테슬라의 M7에서 나오니까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겠죠. 거기서 이제 ESS가 얼마나 터져 나오는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ESS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TSMC 실적 발표 플러스 알파로 더 반도체 실적의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있을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은 실적들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이닉스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메모리 쪽 지금 수출 데이터는 메모리 쪽이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수출 데이터 이제 HS 코드 쳐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랜드는 좀 꼬꾸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상당히 조정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정치적인 색깔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뭐 사실상 지금 당장 초과 수요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AI 산업이 2023년 1월부터 이벤트가 터져 나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산업의 성숙기로 넘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성장기에 있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명확하게 이런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넘버적인 부분에선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넘버가 찍히는데 이런 정치적인 대외적인 변수로 빠졌다라고 쳤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3~4거래의 여유를 좀 두시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반도체가 급락을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TSMC의 어떤 실적으로 인해서 TSMC의 주가가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믿을 만한 구석 하나는 만들었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번에 테슬라의 ESS 실적이 한 번 더 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목요일 예정된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잘 챙겨 두셨다가 반도체의 기회, 기술주의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국내 증시 전망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야간 선물 자체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적어도 0.8에서 1.2% 정도 하방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일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선물 누적이 마이너스 5조에서 2조까지가 한 번 1차적인 밴도고 그 다음에 2조부터 5조까지가 2차 밴도인데 지금 5조까지 올랐던 선물의 누적 순매수가 2조 2천억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야간 선물이 1% 이상 빠졌다라는 것은 반도체에서 일단 한 번 더 때린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선물의 누적 매수량이 2.2조에서 아마 2조 이하로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게 2, 3거래일 안에 회복을 못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윗박스권에서 아랫박스권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물 매도가 최대 7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수급적인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마이너스 5조 수준까지
정도까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그때 주가의 추이가 2,650 이하였거든요. 그래서 하방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변곡점은 이제 하이닉스 실적까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TSMC 실적, ASML 실적, 하이닉스 실적까지 이렇게 잘 나왔는데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세론이 한 번 정도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거는 지수의 상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좀 잘 측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의 선물에 대한 총량 자체가 빠진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적량 자체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도 중요하고 뭐 바이든, 해리스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될 일부터 하시죠. 일단은 지금 리스크 관리 조금 더 중요하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하시죠. 네, 시장에 변수가 많은 요즘입니다. 간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를 결국 알렸습니다. 친정인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이 사퇴 압박이 굉장히 강했었고 11월 대선을 딱 3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중도에 포기를 하겠다라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시장 안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요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인지라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내고 어떻게 반응을 해내는지 관건일 듯합니다. 일단은 시장 안에서 변수들 정리해 보면서 또 시장 안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해 봐야 될 텐데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그리고 트럼프 피해주 관련주 중심으로 시장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봐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번 주는 2분기 실적 대목이기도 합니다. 실적주로 눈길을 줘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이 유효할 건지 오늘 그 중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의 마감가부터 체크하고 가시죠. 코스피가 하락으로 코스닥은 나흘 만에 반등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스닥이 전거래일 대비해서 1%가 넘게 빠지면서 결국 2,800선을 이탈한 채 장 종료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830선 그 앞에서 목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일중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반도체 흔들림 속에 코스피도 계속해서 바람잘 날 없습니다. 2,795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간 채 종가가 형성됐고요. 그리고 상승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만 이 개장하고 나서 12시가 넘어가는 시간부터 이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좀 확대가 됐었습니다. 삼성전자 2%, SK 하이닉스가 1%가 넘게 빠지면서 저점 테스트 들어가는 구간이었고요. 2,777포인트까지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보실게요. 그래도 코스닥은 선방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서 오름폭을 확대해줬고요. 확실히 2차 전지단이 힘을 내주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는 2차 전지 힘을 받아가면서 830선 목전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외국인들이 무려 1조 넘게 팔았는데 자, 지난 금요일에도 4천억 원의 순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기관도 덩달아 팔았습니다. 최근 기관 쪽으로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와줬는데 금요일에는 매도 포지션 취했고요. 외국인들 4,200억 원의 매도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방산과 조선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한 주 동안에만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되겠습니다. 개인이 지수를 방어해줬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보시면요. 기관 나홀로 사자 펼쳤습니다. 650억 원의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 팔았고 외국인들 310억 원의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기관이 650억 원 담았는데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았던 그 전기전자 업종 기관 쪽에서 담아갔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으로 순매수 포지션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시장 안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시장의 난이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 봐야 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은중 캐스터와 시장 상황부터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국내 증시의 수급의 향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30%에 달하는 상승세에 달리고 있는데요. 루마니아로의 K9 자주포 인도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폴란드 추가 계약까지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이 트럼프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알테오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제형을 피하 주사로 바꾸는 데 기술 제공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정맥 주사 제형의 의약품들을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대거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매출이나 사업 확장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대차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거래 연속 하락세 보였고요. 펩트론도 함께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 사고 있고요. 이렇게 5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기관이 물량 담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상승세로 올렸는데요. 오랜만에 상승불 켰지만 어제 들려온 소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 함께 미국에서 짓고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 3공장 건설이 일시 중지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봐 주시고요. 에코프로비엠 외국인과 기관 같이 담으면서 이 저가 매수 기회로 탑5 안에 들어왔습니다. VT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VT 지난주 금요일 13% 급등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VT 리들샷 제품이 세럼 부문에서 전체 3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에서도 큰 인기 끌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난주 금요일 4% 넘게 오르면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향방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궁금한 종목 Y에서 오늘 시장은 또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시장 안에서 변수가 진짜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 설이 사실 계속해서 돌았었는데 네. 간밤에 진짜 사퇴를 알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2분기 실적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시장 전략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금요일 날도 마이크로소프트발 이슈 있었잖아요. 보안 네. 이슈가 있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가 아니라 클라우드 관련된 그 보안업체 이슈라고 해서 지금 뭐 완전 난리가 났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네, 맞죠? 그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좀 미선물 지수가 그때 막 급락이 나오고 변동성 엄청 컸는데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든 사태와 더불어서 이제 네. 후보 사태와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또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변동성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실적도 실적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 진짜로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네. 그러면 예상치는 좋았으나 실제로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는 또 그거에 대한 충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우리가 누구나도 다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그런 기업이 갑작스럽게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못 나왔을 때 그 충격, 그리고 내가 이거는 진짜로 실적이 안 나올 거로 봤는데 갑작스럽게 잘 나온다던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 화장품이나 방산처럼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러한 쪽을 볼 것인지.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너무 난이도가 네. 높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시장이 너무 어렵고, 왜냐하면 변수가 한두 개로 끝나면은 이 변수에 대해서는 이걸 보고 이 변수에 대해서는 이걸 보고 이게 그렇죠. 되는데 지금 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계속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갈피를 잡기 어렵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수익 내기가 너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내 계좌 지키기만 몰두해도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지금은 무언가 선택을 하기에는 네.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솔직히 손실만 안 나도 잘하시는 거 아닌가,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만약에 내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반도체 섹터를 모아왔다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섹터 이제 비중은 조금 덜어내시면서 그래요? 이제 오히려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 대선 레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준도 봐야 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거의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이 결국에는 미 대선 전에 또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 부분도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폭풍을 좀 피해가자.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좀 세우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 하지 말아라라고 좀 강경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까지도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말씀 주셨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오늘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애증의 2차 전지가 아닐까. 작년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줬지만 올해 들어서 진짜 슬픔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리스크로 봐야 될지 아니면 금요일에 좀 올라가더라고요. 에코프로가 최근 들어서 뭐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이게 뭐 바닥 다지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일시적인 반등이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업황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갑자기 업황이 좋아진다 이건 좀 힘들고 네. 지금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미국 쪽 공장 건설 중단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대기업들에서 이미 이게 좀 약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액션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SK 최태원 회장도 지금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린다 한다면 사실상 그동안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이유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아니라 만약에 둔화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성장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2차 전지 쪽 그 배터리는 그 하나의 상품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ESS 쪽으로 돌릴 것이냐, 예. 그것도 또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IRA 폐지한다고 그러고 신재생 쪽으로 약간 억누르는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네. 이게 지금 솔직히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엔 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동안 많이 빠졌고 예. 이게 주가가 빠진 게 선반영이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지 이게 추세를 돌려가지고 이제 업황이 개선된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에 포커스를 맞추면 아직 아니다. 네. 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 주셨고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그 빠진 정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뿐이다. 그래서 올라간 거다로 좀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앞서 ESS 말씀 주셨는데 ESS를 이제 2차 전지 기업이 캐즘에 빠진 전기차에 대한 돌파구로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 증시 안에서도 ESS 관련주들 반응이 나오고 국내 증시에서도 ESS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해주는 것 같은데 네. 그쪽으로 눈길을 줘볼까요? 오히려 지금 그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차 전지 쪽의 사업에 집중하는 기업보다 보통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ESS도 같이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잘 나와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 주셨죠. 네네 한번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ESS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배터리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ESS로 얼마나 빠르게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이게 업황이 개선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그 기업들이 그동안 뭘로 돈을 벌 거냐 우리는 이거에 집중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집중하는 부분이 원통형 배터리도 있고 전고체 배터리도 네. 있지만 지금 ESS 카드를 꺼내 들은 이유가 결국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ESS 쪽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될 경우에는 네.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긴 하거든요.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런 거는 별개로 이제 화석 연료를 활용해서 ESS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전력 쇼티지 관련주로도 좀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ESS. 그럼 전력기기 관련주까지 같이 묶어서 좀 봐도 무방하겠네요. 아, 그럼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미국 대통령이 되던 간에 사실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공통 사항이고 사실 전력이 부족한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그 클라우드 보세요. 그게 만약에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서버라도 다운이 될 경우에 이 전 세계 대란을 어떻게 그렇죠. 막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지금 어쨌든 그런 전력 공급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 전력기기라던가 ESS 쪽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유효하다.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토픽은 ESS에서 나올까요? 2차 전지. 저는 일단 뭐 오늘 사실 중소형주보다는 네, 그 아까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지금 봤을 때 저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좀 종목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역시나, 네. SDI요. 우리가 대형주에서 좀 본다고 한다면 삼성 SDI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지만 SDI 같은 경우가 지금 ESS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 1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가능성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SDI가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빠른 게 이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주가 보시면은 정말 진짜 많이 예, 빠졌어요. 진짜 바닥권이에요. 지금 이거는 여기서 얼마나 밸류 대비해서도 이거보다 더 쌀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35만 원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걸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저 라인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좀 반등을 어느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큰 네, 기업이니까. 보통은 이제 뭐 사실 투자 성향의 차이인데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고 뭐 물론 2차 전지 사업 시장 자체가 망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면 충분히 괜찮고요. 물론 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보겠다 하셔도 나쁘지 괜찮다. 않다라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목표가는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4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33만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40만 원이 목표가, 손절가 33만 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화장품, 미용기기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화장품주들이 눌리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때가 항상 지나고 보면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 시점에서 화장품주 어떻게 보시는지 원체 뭐 수출 데이터는 꾸준히 잘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조정 시에 또 매수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화장품주들은 지금 미국 수출 데이터가 지금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 네. 중국에 대한 매출, 중국 공장 이 부분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든 경기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4년 동안 경기 부양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역성장하고 있다. 그렇다 한다면 코스맥스처럼 이제 중국의 공장을 있고 거기서 매출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 제재를 해버리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맥스가 저렇게 빠졌던 부분이고 한국콜마도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ODM 기업 중에 중국 공장 있는 기업들이 빠졌고 그 외에 이제 올랐던 걸 보면은 VT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그 리들샷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뭐 인기가 일본에서는 거의 하늘을 찌른다고 하고요. 근데 제품이 진짜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네.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주가가. 저는 써보진 않아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본의 돈키호테에도 이제 입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에서도 세럼 부분에서 거의 순위권 안에 들어가고 네.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종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탑픽은 여기서 일단은 미용기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보죠. 뭐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너무 좋은데 뭐 그 안에서 잘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고요. 뭐 떨어지는 쪽은 떨어지고 있고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 시점인데요. 네. 미용기기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매수 괜찮다 네, 아닐까요? 다 미용기기 쪽도 좋은데 지금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가 대장이잖아요. 네. 클래시스가 영업이익률이 50%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의 5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마진이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네. 지금 보면은 그 중에서도 차별화를 보이는 게 어떤 기업들은 그 마진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지금 클래시스가 이제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내수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부족한 기업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차별화되어 있으니까 좀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링크 하는 회사거든요. 네. 피부과 가면 슈링크 진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또 그 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모되는 네, 게 굉장히 카트리지. 많다 그러더라고요. 카트리지. 그래서 클래시스 3개월 동안 한 25% 올랐는데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로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죠. 충분히 저는 지금도 접근하셔도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는 지금 대선 레이스 변수 때문에 이 펀더멘탈 좋고 수익성 좋고 실적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말씀 주셨는데 탑픽이 하나만으로도 괜찮나요? 한 두세 개 나올 것 뭐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하나만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시장이 불안하니까 저는 좀 탑픽주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VT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VT. 이게 너무 많이 올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리들샷이 이게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아마존에서 이번에 프라임데이 3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리브영에서도 이게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너무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러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거해서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살 정도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 화장품 중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요. 지금 VT가. 그러다 네. 보니까 대장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받아서 제가 봤을 때 종고점 4만 원 돌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나 싶었거든요. 네. 사실 금요일에도 10% 이상 급등이 나왔었는데 전고점 돌파 노려보자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좀 더 자세하게 4만 원, 손절가는 어떻게 네, 볼까요?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드리고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셔서 한번 될 것 진짜요? 같습니다. 예. 예, 시초가 공략주로 VT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IS의 송범선 실장 모셔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픽일까요? 네, 오늘은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 반전으로 강세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예전에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했던 아스트라제네카도 상승을 했고요. 또 암젠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 우리 증시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제약 바이오주는 상승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호재가 하나 있는데 섬닥터 사업이 올해부터 시범으로 운영 추진을 합니다. 자, 섬닥터가 뭐냐? 말 그대로 섬에 있는 의사다. 뭐 이런 사업인데요. 섬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섬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바로 섬이 막 몇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무인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자, 그런데 무인도는 상관없는데 유인도가 있다는 거죠.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도 우리나라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섬에는 대부분 이제 뭐 큰 섬,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이런 데는 당연히 의사가 있죠. 근데 작은 섬은 대부분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섬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몸이 아프면은 이거 뭐 진단도 못 받아요. 뭐 수술은 둘째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몸이 뭐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지 이거 진단 받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의사가 없는 섬, 외딴 섬에 살고 있는 데를 이제는 진찰을 한다. 어떻게 하느냐? 원격 의료로 이거 합니다. 그래서 외딴 섬에 100개 그리고 어업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의사한테 진찰을 하는데 원격 의료로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에 이제 뭐 영상통신 이런 거 있잖아요. 화상통신. 자, 이걸로 해가지고 얼굴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얼굴 보고 직접 보고 하는 것보다는 약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혈색이라던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나서 못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한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배경 설명은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전통적인 이런 원격 의료, 비대면 서비스 이런 걸로 강세했던 주식들이 비트컴퓨터나 솔트룩스 인성정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예전부터 쭉 봐왔고, 자, 그런데 오늘 왜 제가 HK 이노했느냐. 비트컴퓨터, 솔트룩스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은 너무 흔합니다. 이쪽, 이 원격 의료 관련주로서는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다. 어떻게 보면 뭐 전통적이다, 레거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떠오르는 게 HK 이노인인데 왜 그러느냐? 이번에 7월 19일 날 섬닥터 사업 추진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농업, 어업 이 협력 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HK 이노엔이에요. 그래서 이번 섬닥터 사업 원격 의료 섬 의사 이거 진료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기업에서 이 계약을 맺은 게 HK 이노엔입니다. 정부랑 함께. 자, 그래서 새롭게 부상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HK 이노엔은 이번에 이제 원격 의료 주고 예전부터 원래 잘하던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여러 가지들을 잘하고 있는데 K캡을 잘합니다. K캡이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 주요 제품으로 등극하고 있는데 국내 30호 신약이에요. 그래서 위식도 역류성 질환 이런 것들을 하는 처방액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액이 1천억 원을 넘어가는 히트 상품이에요. 그래서 식도 여러분들 역류성 질환 뭐 이런 거 있죠. 위로 올라오는 거 다시.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쪽을 잘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암, 간 질환, 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 파이프라인을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K캡 하면은 일상생활용품 이런 쪽에서는 컨디션이 있습니다. 컨디션 뭡니까? 바로 그 숙취 해소제죠. 헛개수 컨디션 이런 거. 술을 먹고 나서 다음 날 뭐 속이 쓰리고 이렇게 아프고 숙취 이런 걸를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컨디션 헛개수 이거 편의점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HK 이노엔이 이거 팔고 있고 아주 수익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K 이노엔의 이런 수익성 부분을 체크를 하자면요. 꾸준한 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매출이 성장 중인데요. 매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부채가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데도 부채가 낮게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 여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K캡을 필두로 로바젯, 아켄지오 뭐 등등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K캡을 발굴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실적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지속 확보되고 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은데 유보율은 또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안정적인 경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를 보셔도 이제 차트에서 저점 하단선에서 강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좀 강력한 지금 추세다. 이제 올라서려는 모습이다. 사실 이 종목이 이 3닥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그 뭐라 하죠 구름대는 이미 돌파를 했던 시점이고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세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저는 좀 포착을 하면서 HK 이노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K 이노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의 약세 속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지점 그리고 또 HK 이노엔이 갖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강점과 원격 의료 관련주로서의 강점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HK 이노엔 목표가와 손절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HK 이노엔의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는 48,000원, 48,000원으로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은 5만 원 이상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워낙에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좋아가지고 32,000원까지 떨어지긴 힘들 거예요, 거의. 그리고 매수가는 오늘 44,450원에 시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 하나 안 드린 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계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2021년에 바로 2021년보다 이제 2024년에 무려 2배 이상, 2.5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2028년이 되면요. 무려 5배, 6배 이상 성장을 합니다. 세계적인 원격 의료 시장이. 그래서 2021년보다 2028년에는 이거 예상치긴 하지만 2028년이니까 2021년보다 2028년이 5배, 6배 이상 성장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세계 이 시장이 받쳐주는 이런 증시 시장이다. 이쪽이. 이거를 HK 이노엔이 앞으로 많이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4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최근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32,000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도 안심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네요.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앵커의 픽은요. 하나솔루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지속되는 구간에서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았죠. 근데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씩 뭔가 바이든이 주말 사이에 사퇴를 하려나라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실제로 실현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대장주 하나솔루션 매매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뭐 트럼프 대세론이 완벽하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변동성 국면임은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기대감 당장 주 초반에는 좀 유입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많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트럼프 트레이드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실적 자체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수요와 가격에 반등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또 DB금융투자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했더라고요. 최근과 같은 어떤 투자 심리, 센티멘털에서 목표가 상향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39,000원으로 목표가가 상향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AI의 픽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추천주 하나만 알려줘. 오늘 같은 시장에선 어떤 오늘의 픽이? 코스피 추천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상승 랠리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이쪽을 가져갈지 저쪽을 가져갈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그중에서도 대장주 가져가는 게 뭐 후위를 도모하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의 종목 3픽 HK이노의 하나솔루션 그리고 삼성전자였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 주 전략 세우기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네. 지금 주말 사이에만 몇 개의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예. 지금 바이든 이제 사퇴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좀 시장 바라볼지 지난주 복귀부터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주식만 안 하면 그렇게 불행한 삶은 아닌 것 같은데 주말에 이슈가 너무 많이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사실 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뭐 뉴욕장 급락도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해가지고 또 이번 주도 참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좀 불가피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좀 하나씩 풀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 주말에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그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미처 다 못 드리고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최대한 가볼 건데 일단 지난주 우리 시장 미국 그 대선 관련한 변동성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뭐 또 올라서 변동성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주말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좀 쉴 수 있었나 싶었는데 또 이슈가 쏟아져가지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자 지난주에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설이 불거졌었는데 이제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제 후보직을 이제 사퇴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그쪽에 좀 시장이 좀 반영할 것 같긴 한데 하나씩 풀어드릴 거고요. 네. 지난주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그 후보 사퇴설이 이제 조금씩 불거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좀 반작용이 나왔던 부분들, 이를테면 뭐 이제 신재생이나 2차 전지가 좀 뭐 반등 시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었고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반도체 쪽도 좀 반등에 나서는 흐름이었는데 근데 또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또 이제 IT 대란 이 이슈 때문에 또 기술주가 좀 급락을 하는 바람에
하여튼 오늘 하루는 상당히 좀 흔들리면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씩 이제 이슈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수가 정말 많아서 체크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그럼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로 분류됐던 쪽이 변수가 커지는 건 네. 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설이 일단 불거졌었고 또 시장은 일단 그렇게 반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시장이 이제 움직이면서 뭐 2차 전지나 신재생이 좀 반등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제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아마 또 오늘은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좀 반작용으로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지난주 그 바이든 후보 사퇴설이 불거지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왜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 아저씨의 그 명대사 아시죠? 아직 한 발 남았다. 네. 아직 넉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전에도 우리 투자의 맛에서 너무 트럼프 쪽으로 일방적으로 좀 치중하는 전략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난주 버전이에요. 지난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당하면서 사실 당선 가능성이 거의 70% 정도로 확 올라가면서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 미국의 CBS에서 그 지난주에 피격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격차는 크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격이 당한 그 순간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52%, 바이든 47%였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사퇴를 해서 후보가 교체됐을 때, 물론 이제 지금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후보를 바꿔놨더니 이 오차 범위 이내로 또 다시 좁혀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계산이 선 거예요. 이거 후보 교체하면 아직은 해볼 만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말 내내 민주당의 중진급 이상의 유력 인사들이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했고 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 결정이 된 거였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후보 교체가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론조사를 또 돌려본다면 또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지금은 내일 당장 미국 대선을 치른다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예. 아직 4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많은 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 변수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솟구쳐 오른 거고요. 그리고 역대 미국 대선은요 언제나 초박빙이었어요. 일부 선거구에선 재검표까지 할 정도로 늘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 후보의 전격 사퇴로 인해 가지고 아마 또 미국 대선은 또 경랑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이제 시달렸던 지난주의 논리에서 일종의 좀 반작용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축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아마 출렁일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께 위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자, 우리 코스피가 전임 미답에 3,300을 봤던 시기, 그때가 이제 2021년 6월 이때였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때 이 코로나라는 참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구간을 겪었었는데, 자, 이 우리가 전임 미답에 3,300을 봤던 이 시절, 네. 이 시절의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죠? 트럼프. 그렇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돌발 발언, 돌발 행동으로 스트레스 엄청 줬잖아요. 그런데도 지수는 전임 미답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수가 오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주가는 펀더멘털과 유동성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누구였더라도 이렇게 됐을 운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뭐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고 그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왜 피곤하냐면 바로 이 트럼프라는 인물 때문에 계속 그냥 연일 그냥 이런저런 그냥 이 돌발 그 행동 발언들을 쏟아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또 그런 걸로 우리가 흔들렸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걸 본다고 했을 때는요. 물론 이제 미국 대선 변수가 이제 더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은 계속 될 거예요. 그게 트럼프 수혜주가 됐든 피해주가 됐든 계속 될 거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어쨌건 이 하반기에는 금리라는 명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유동성 효과가 다시 이제 조금 불어닥칠 수가 있고요.
그 유동성을 또 기반으로 또 자양분으로 삼아서 기업의 실적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표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걸 보면서 단기적인 좀 변동성은 우리가 잘 슬기롭게 극복하시면 된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 피해주 안에서의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사실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고 반도체가 지난주에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고 피해주는 아니지만요. 네. 이럴 때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이제 피해를 받았던 섹터들은 일단 되돌림 작용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출렁일 겁니다, 여러분. 출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지금은 그래요. 지난 한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어떤 식의 판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아무래도 트럼프 세주 쪽이 많은 걸 얻어가는 한 주였고 네. 트럼프 피해주 쪽이 많은 걸 잃어가는 한 주였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이 다시금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격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트럼프 피해 우려로 하락을 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역발상이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볼 수 있죠. 네.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접근을 해보자. 피해주 늘렸을 때 들어가 보자. 괜찮은 방법이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꼭 집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조선주. 네. 조선주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우리 시장 안에서 트럼프 이야기 나오기도 전부터 원차에 이제 슈퍼사이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 속에 잘 갔었던 게 조선이었고 최근에 트럼프 수혜 섹터로 급부상하고 있더라고요. 조선주는 너무 많이 올라갔나요? 매운맛인가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조선주는 사실 트럼프 수위 얘기 안 나와도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앤데 그렇죠. 왜 괜히 여기다 이런 간판을 씌웠는지 저는 좀 이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건 그런 이제 그 이 분석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신고가에서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이틀 연속 조정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위에 게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아래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어쨌건 지난주 금요일에 그 바이든 후보 사퇴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건 트럼프 수혜주로 조금 더 오버슈팅 됐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림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조선주는 어쨌건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간판을 치워버리면은 이제 다시 이제 자기 갈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또 한 번 또 트럼프 수혜주로 낙이 찍혀버리게 되면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죠. 하지만 사실 조선주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릴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을 계속 그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만도 한 상황에서 트럼프 수혜주로 하루 이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신조 성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난 12일 기준으로 187.78이기 때문에 2008년 그러니까 신조 성과가 사상 최고치였던 그 시점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조선주는 계속적으로 그런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그 2008년 신조성가가 사상 최고치였을 때 그 출하했던 그런 선박들이 한 1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서서히 이제 낙후돼가지고 교체 주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아니더라도 조선주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인데 왜 누가 갖다 그 트럼프를 갖다 붙였는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조선주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딩 이슈로 좀 단기 변동성은 있는 거지만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일단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N자형 패턴 그리면서 계속 가고 있다 말씀 네.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그럼 조선에 포커스 맞춰서 네. 접근 가능한 뭐 보통 마신 종목도 골라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조선주하고 방산주는 이슈 있을 때 다뤄는 드리는데 평소에 네. 조용하다가 맨날 무슨 이슈 있을 때 신고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럴 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항상 이제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지금 사도 됩니까? 근데 제가 네.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자, 위에 거는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아래 거는 현대로템이에요.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N자형 패턴의 끝단에서 사면은 항상 고생할 수 있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선방산주 이렇게 다뤄드릴 때는 지금은 사지 마시고요. N자형 패턴이 꺾이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다시금 이제 N자형 패턴을 그리는 시점, 요때 이제 들어가시면 무난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이슈고 뭐고 간에 이 친구는 트럼프 이슈가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이슈로 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더 뭐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제 N자형 패턴의 이제 하단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네. 요때 사셔야 돼요, 요때. 왜냐하면 N자형 패턴의 끝단에 잘못 사시면 요 아래 거 현대로템이거든요.
현대로도 한동안 고생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조선방산주는 특징주로 거론돼서 지금 사도 됩니까 할 때는 사지 마시고 조정을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꺾였을 때 일단 이전의 N장 파동의 이 끝단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일단 조선주 중에서는 여전히 뭐 저는 HD, 현대, 미포가 가장 좀 좋아 보이는 종목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주 너무 많이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자. 뭐 누누이 말씀 주고 계시고요. 지금은 일단은 그 하락을 조정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미포 지금 자리에서는 탑픽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트럼프 피해주 쪽으로 이제 눈길을 줘 보면 신재생, 2차 전지가 있을 텐데 또 피해주라고 해서 마냥 하락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난 네. 금요일에 보면 2차 전지 올랐고 신재생도 좋았고요. 네. 신재생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신재생도 사실은 그 모멘텀은 많았어요. 일단 뭐 AI발, 뭐 전력 수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아까 앵커의 피규에서도 한화솔루션이 네. 언급이 됐었는데 실적도 사실은 저점을 통과하는 그런 어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실 신재생도 이젠 조금 모멘텀을 받을 만한 타이밍이긴 왔다. 했는데 근데 갑자기 또 트럼프 이슈로 지난주에 또 좀 원치 않은 좀 매를 맞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바이든의 후보 사퇴설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맨 위에 있는 종목은 풍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CS 윈드입니다. 전일 굉장히 좀 많은 폭의 상승에서 장중에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조금 더 차트를 늘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좀 트럼프 이슈로 하락했던 걸 한 방에 지금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 신재생 쪽들은 상반기에는 많이 좀 소외됐던 섹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쨌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 트럼프 이슈만 아니었더라면 지난주에 이런 하락은 아마 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종목은 아까 앵커의 픽에서도 나온 한화솔루션. 자, 지난주에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는 약간 개별주이긴 합니다만 SDN, 태양광 쪽에 관련한 종목인데 자, 지난주에 내내 하락하다가 장중에 8% 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신재생주가 어쨌든 트럼프 그 피해 우려를 극복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 군집성을 보여줬죠. 근데 전격적으로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 신재생 관련한 종목은 사실 제가 아까도 뭐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주가는 펀더멘털에 수렴한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그 우려로 인해 가지고 조정받은 이 구간이 오히려 좀 매수에 좀 적기가 아닐까.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맛도 굉장히 좀 슴슴한 맛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런 관점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 주셨듯이 역발상 투자가 잘 맞는 쪽이겠네요. 신재생이. 그럼 네. 신재생이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그 옥석거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현 시점에서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해서 잘 네. 나오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어떤 새로운 섹터를 저점에서 이제 접근할 때 여러분들께 일단 업종 대표주를 주로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관심 종목 역시 CS 윈드하고 한화솔루션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두 종목의 좀 실적 추이를 한번 제가 준비하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단은 그 왼쪽에 있는 게 CS 윈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한화솔루션인데 한번 추이를 한번 쭉 보세요. 어쨌건 이제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지금 좋아지는 쪽으로 추이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로 해가지고 일단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AI발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한 신재생 쪽이 언제든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신재생 쪽에서는 아까 SDN이나 이런 쪽에 좀 개별주 막 급등락하는 것보다는 일단 무게감이 있는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역시 관심 종목은 CS 윈드가 풍력의 대표주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태양광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곁다리로 하나 보자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이보다는 등치는 작지만 그래도 H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 세 종목 정도 가격은 아주 좋습니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AI발 이 전력 쇼티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이고 그렇다 보니 신재생 쪽으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탑픽으로는 지금 보통 맛으로 꼽아보면은 CS 윈드, 한화솔루션,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부장님 1시간 조금 남았네요.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아, 지난 주말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그 동향 체크하느라. 근데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일단은 가장 큰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겠고요. 예. 일단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지난주에 좀 트럼프 트레이드로 좀 피해를 봤던 2차 전지나 신재생 등의 섹터가 오늘은 조금 잃어버린 부분들을 빨리 되찾으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의 급락의 원인이 됐던 IT 대란, MS발 클라우드 이슈 이런 부분인데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 쪽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종목.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 전 세계 1위는 MS가 하고 있고요. 네. 그 2위가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보통 이제 MS 그 윈도우와 이제 연동된 그런 이제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선에서 그러니까 MS 문제가 아니라는 거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요 이슈가 우리 시장에 좀 클라우드 관련한 보안 관련한 테마 쪽은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예. 보이지 않나. 요런 이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말에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끝내겠다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요 세 가지 섹터가 네. 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